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얼마나 그 큰 우주를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이 최근에 나사 또 유럽에 있는 유럽 우주국 ESA 등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그 직경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한 번 횡단하는데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억 광년, 이것이 지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광대한 우주의 공간 안에 은하계가 약 10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계가 들어있는 밀키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또 1000억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허블 망원경을 올리고 또 LHC라고 하는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그런 것을 기계를 만들어서 우주의 그 기원,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학과 기계의 그 도움을 통해서 알아낸 우주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간, 빛의 속도로 갈 때 그 우주의 지름을 이렇게 횡단을 한다고 할 때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250억 년 동안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250억 년 전에 이미 우주는 생겨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공간과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밀키웨이 은하계,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빅뱅, 즉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빅뱅 그 대폭발이 생겨났을 때 온도는 오늘날 태양 중심의 온도의 100만 배, 즉 15조 도라고 합니다. 섭씨로 계산했을 때 15조도. 그것이 순간적으로 그 높은 온도에서 아주 무에서 없는 데서부터 팽창하는, 즉 공간이 없었는데 공간이 생겨서 팽창하게 됩니다. 그 팽창하는 속도가 플랭크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플랭크 타임은 1초를 10의 43승, 즉 공이 43개 붙었어요. 그런 43개가 붙어있는 10의 43승분의 1초, 그러한 단위로 우주가 팽창했습니다. 그 팽창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는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빅뱅 대폭발이 터지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서 15조도의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3분 동안에 물질이 생겼는데, 어떤 물질이 생겼냐면은 수소와 헬륨이 생겨났습니다. 수소가 그 우주 전체 공간의 75%를 차지하고 헬륨이 25%를 차지해서 3대 1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우주, 얼리 우주가 생성되었는데, 그 우주를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파장에 의해서 그 우주가 보내오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이 CMBR이라고 그러는데, 코스모스 마이크로 코스모스 마이크로
Background Radiation, CMBR입니다. 코스모스 마이크로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이것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파장이 137억 년 마이너스 40만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40만 년 경과한 이후부터 그 초기 우주가 생성돼서 그 우주로부터 파장이 생겨나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포착한 것이 1964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피터 힉스라고 하는 영국 에딘버러의 교수가 신의 입자라고 하는 가설을 냈습니다. 대폭발, 빅뱅이 터졌을 때 그 플랭크 타임 10의 43승분의 1초 만에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짧은 시간 단위에서, 찰나 중에 찰나죠. 그 단위에서 일을 하고 사라져버린 신의 입자라고 하는, 즉 힉스 파티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의 입자를 힉스 교수는 가설로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힉스 파티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의 입자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고 없어졌는데, 그 신의 입자는 무엇을 했느냐, 그 모든 앞으로 물질로 진화하게 되는 근본이 되는 그 소립자, 아주 작은 파티클, 그것을 지금은 쿼크라고 합니다. 그 쿼크가 작은 것인데 3개씩 단위가 돼가지고, 쿼크가 3개씩 돼서 양성자에도 3개가 들었고 중성자에도 쿼크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립자를 3개씩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쿼크의 질량, 무게, 또 쿼크의 크기, 그런 것을 다 지정하고 그 쿼크에다 컬러를, 색깔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쿼크가 절대로 혼합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붉은색과 즉 적색과 청색과 녹색, 붉은색과 푸른색과 녹색, 그런 3가지 색깔을 가졌는데, 그 쿼크마다 색깔 한 가지입니다. 즉 쿼크 하나가 적색을 띠고 있는 쿼크, 그 다음에는 청색을 띠고 있는 쿼크, 녹색을 띠고 있는 쿼크, 그렇게 3가지가 색깔이 중복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한 개씩 한 개씩 적색, 청색, 녹색의 쿼크가 3개가 모여서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양성자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개의 색깔, 적색과 청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는 3개의 쿼크가 모여서 중성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은 양성자는 그 3개의 쿼크 중에 2개가 위를 상향,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쿼크가 상향 쿼크가 2개가 있고, 밑을 향하고 있는 하향 쿼크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는 양성자입니다. 또 하향 쿼크가 2개, 아래로 향하는 하향 쿼크가 2개고 위로 향하는 상향 쿼크가 하나, 이것은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쿼크가 3개씩 들어있고, 한 쿼크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과 녹색, 이렇게 있으면서 그 중에 2개는 위로 향한 것과 1개는 아래로 향한 것, 그것은 양성자고, 2개가 아래로 향해 있고 하나가 위로 향해 있으면 그건 중성자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모든 물질이 생겨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라는 원소는 양성자 1개가 있고 중성자는 없습니다. 양성자 1개의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수소고,
그 수소가 두 개가 융합해서 수소가 두 개입니다. 그럼 양성자가 두 개고 전자가 두 개죠. 그렇게 된 것은 헬리움입니다. 그 헬리움, 그 수소가 초기 우주의 75%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헬리움이 25%를 차지했고, 그 초기 우주에, 즉 빅뱅이 터지고 나서 대폭발이 생기고 나서 40만 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 두 가지 물질 이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도는, 높은 온도는 계속해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쿼크가 세 개가 모이게 되는 것은 그 세 개를 붙들어 매고 있는 끈과 같은, 쉽게 말하면 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초끈 이론이라는 우주의 이론도 있습니다. 끈처럼 붙들어 매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온입니다. 그래서 쿼크 세 개와 글루온 세 개가 있어가지고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중성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온이 세 개가 있고 쿼크가 세 개가 있어가지고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하향 그 쿼크가 두 개, 상향 쿼크가 하나, 또 양성자의 경우는 상향 쿼크가 두 개, 하향 쿼크가 하나,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나면서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회전하게 되면 그건 수소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또 두 개가 융합해서 헬리움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는 양성자가 두 개가 있고 전자가 두 개가 있어서 도는 모습이 헬리움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기본 물질이죠. 원소지요. 모든 물질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그 기초적인 그런 물질, 그것은 수소와 헬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0만 년 된 초기 우주, 얼리 우주에 구성한 물질이었습니다. 40만 년 이후에 온도가 계속 하강하면서 헬리움이 헬리움에게 가붙어서 융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리움과 헬리움이 융합하게 되면은 베릴리움이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또 베릴리움에 헬리움이 또 융합해서 헬리움이 3개가 모이게 되면은 그거는 탄소입니다. 또 탄소에 헬륨이 또 하나가 붙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산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헬리움이 자꾸 붙어서 헬리움이 물질을 여러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체화된 원소들이 헬리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질소도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네온가스도 생기고, 모든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헬리움이 부과되면서 헬리움이 자꾸 융합하면서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엔 금속까지도 헬리움이 융합해서 가는데, 그것은 모든 금속이 헬리움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헬리움이에서 니켈도 되고 코발트도 되고 구리도 되고 철이 되고, 철이 되는 데 가서, 즉 원소 번호 24 철까지서 끝납니다. 헬리움이 계속 부과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진행 과정은 철에서 끝납니다. 이러한 구조로 물질이 생성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주의 천체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러면 그 40년 된 우주, 얼리 유니버스 또는 우주 맹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수소가 75%, 헬리움이 25%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우주입니다. 다른 물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4억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헬리움이 계속 붙으면서 다른 물질들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40억 년 동안 그냥 정지 상태로 4억 년 동안 40만 년 경과했던 초기 우주가
약 4억 년 동안 그대로 존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주의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암흑기간 동안에는 파장만 존재하고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주의 파장만 존재하던 아주 오랜 시간, 즉 4억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주 교향곡이 연주되던 시기였다. 피타고라스가 우주에 음악이 있었다. 우주 교향곡이 소위 스페이스 심포니가 연주되던 때가 있었다. 그것이 4억 년이다. 지금 밝혀낸 겁니다. 4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4억 년 이후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온도는 계속 하강하게 되면서 파장만이 존재했던 4억 년이 암흑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이온들이 다 그 물질들을 형성하면서 우주가 아주 청명한 맑은 날씨처럼 아주 그 안개와 같은 그 불투명했던 것이 없어지고 청명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단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추측컨대 4억 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것이 이온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에서 이래 되는데, 그때에 천체들이 생겨났는데, 모든 천체는 음의 파장에 의해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의해서 별들과 모든 천체들은 생성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에 신라 출신인데 고구려에 가서 벼슬을 했던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부도지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데, 그 부도지의 제일 앞에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됐는가, 별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런 데서 박재상이 하는 얘기는 율과 여에 의해서, 음의 높이입니다. 율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입니다. 거기다가 율은 율동입니다. 리듬입니다. 리듬. 그래서 음의 높낮이의 율동, 리듬이 생기면서 우주 전체가 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박재상이가 그 우주 초창기의 기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박재상이가 하는 얘기가 오늘날 우주 물리학에서,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아주 작은 소립자들이 모여서 한동안 그 파장에 의해서 그 소립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헬리움이 자꾸 부과되면서 원소들이, 다른 물질들이 생겨나면서 그 물질들이 합해서 천체를 이루는 데는 음악이 거기에 작용했다. 즉 율과 여가 작용했다. 그 얘기는 음의 높낮이와 떨리는 리듬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거에 의해서 천체가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고 난 뒤에 40만 년이 경과했고, 그 40만 년 동안에 수소와 헬리움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4억 년 동안은 암흑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만 40만 년 된 그 초기 우주가 4억 년 동안은 조용히 지나왔다. 파장만 존재했다. 오로지 우주 교향곡만 연주되고 있었다. 4억 년 동안입니다. 그 이후에 아주 청명하게 되는 모든 그 플라즈마가 그냥 기체나 안개나 이런 것은 불투명한 존재가 아주 투명하게 되는 제2혼화 과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음악에 의해서, 음 높낮이와 리듬에 의해서 천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기원론이 오늘날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우주가 생성되는데 우리 태양계는 137억 년 전 이후 137억 년 전에 대폭발 빅뱅이 생겨나고 난 이후 90억 년이 경과했습니다. 90억 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빅뱅이 생겼습니다. 대폭발이 생겨서 초신성인 태양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그런 암석형의 그런 천체들, 행성들이죠. 이것은 수성,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거는 암석형이고 그 화성과 목성 중간에는 운석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거는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형이 아니고 가스로 되어 있는 천체입니다. 다 지구보다 큽니다. 목성은 지구의 10배고 토성도 목성처럼 크진 않지만 토성도 띠가 있습니다. 토성 안에 있는 그 둥근 천체는 목성보다 작지만은 띠를 가지고 있는 띠의 넓이를 치자면은 목성보다 큽니다. 그 띠의 둘레가. 이렇게 해서 8개의 내부 행성과 외부 행성이 존재하면서 내부 행성은 암석형의 행성이고 암석형은 돌과 흙과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지구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생명이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과 온갖 날짐승과 이런 것들이 잘 살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천왕성, 해왕성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으며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 중에 1000억 개가 되는 은하계 중에 하나인 밀키웨이, 그 밀키웨이 은하계 안에 또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존재하는 태양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되고 많은 짐승들과 또 식물들이 존재하고 물이 지구의 75%를 차지하고 육지가 25%. 여기도 3대1의 신적인 비율에 의해서 지구가 현재 지금 45억 년 동안 잘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행성으로서 45억 년 동안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넓은 태양계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밀키웨이 은하계, 그리고 또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여있는 엄청난 우주, 직경이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을 가야 하는 그러한 굉장한 공간과 굉장한 시간, 이거를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문제는 인간이 다른 짐승이나 또는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마의 존재, 이러한 요소도 인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 순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그러한 존재로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고, 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신화로 남은 거대한 배,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없는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 만큼 초인간적인 그러한 인간이 만든 작품인데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 이런 것으로서 인간은 교만해지고 내 능력도 하나님만큼 되었다. 이런 것이고, 오늘날 얘기하는 블록체인이니 이래서 가상화폐에서 또 유튜브니 뭐 이런 가상 공간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옛날에 유튜브에는 10분 이상 되는 파일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심포니나 이런 거 한 30분, 40분 되면 파일을 짜게서 3개나 4개로 나누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됐는데, 지금은 1시간이 넘는 파일을 하나를 그냥 심포니가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다 한 파일로 올려주고, 또 그렇게 음악 정도가 아니라 누가 강의한 내용, 이것이 3시간, 4시간 동안 세미나하고 무슨 컨퍼런스 한 거 이런 거를 그대로 비디오로 다 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되는 파일이 그냥 하나로 한 파일로 올려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가상 공간이 넓어야 그런 일이 되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유튜브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공간 아마 지구만큼 클 겁니다. 내 추측에는. 이것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또 무슨 금융경제 이런 거, 뭐 무슨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이런 블록체인, 이런 소위 금융정보 이런 것만 취급하는 그런 가상공간, 어떤 이런 것이 또 지구만큼 거대한 그런 큐브 체인이죠. 공으로 되어 있는, 공처럼 되어 있는 유튜브가 사용하고 있는 거대한 가상공간,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블록체인이 큐브 체인 또는 양자 세계로 작아져가지고 퀀텀 체인,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상 공간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우리 태양계 안에 지구만큼 큰 가상 공간, 목성만큼 큰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위대해졌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옛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15세기인데 그 사람이 1450년에 태어나서 1580년인가 뭐 거기 살았나 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 파우스트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요한 파우스트. 그래서 하도 그 당시에 지식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닥터 파우스트입니다. 닥터 요한 파우스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살았어요. 그 사람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우주가 이렇게 넓은 우주가 이렇다는 것은 최근에 아는 것이고, 우주의 공간이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을 가야만 된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다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고, 20세기 이후에 아는 것이고, 나사나 에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생성돼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137억 년 빅뱅 터진 그때로부터 90억 년 이후에 생겨나가지고
지금 45억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이런 겁니다. 이런 우주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정보, 이거를 지금 우주 입자 물리학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1970년 이후부터 알고 있는 최근의 과학이죠. 파우스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은 지구로부터 한 400~500년 전에, 그다음에 1400 몇 년도니까 15세기죠. 15세기. 15세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고 굉장한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나는 인간의 경지를 초월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알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파우스트가 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건 인간 중에는 그러한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와 결탁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그 악마가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마인데 인간도 되고 아주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게도 만들고 자기 자신도 아주 젊은 청년으로 해서 대학생 신분으로 돼서 젊은 여자와 연애도 하고 이러면서도 사실은 그 존재는 악마의 존재입니다. 많이 자기 자신을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초인간적인 존재, 말하자면 인간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에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존재, 악마의 존재. 말하자면 천사들 중에서 타락했다고 한 루치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존재와 결탁을 하면 내가 신의 능력만큼 될 것이다, 이렇게 파우스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악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모든 비밀을, 우주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 철학을 공부해서 또 옛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런 거는 다 인간적인 차원이죠. 이런 것을 파우스트가 다 공부했어요. 공부하고서도 플러스 악마의 힘을 빌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피타고라스나 이러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또 능가하는, 이러한 초월하는 초인간, 즉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고 싶은 욕심마저 가지게 되고, 아주 이쁜 여자들을 많이 사귀고, 또 그 여자로 인해서 무슨 임신을 하게 돼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죽이고 이러한 나쁜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파우스트의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괴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의 비극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드라마입니다. 다시 첫 번, 파우스트 넘버 원. 그것을 1808년에 발표했어요. 그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832년, 그러니까 약 한 24년 뒤죠. 1832년에 파우스트 2, 파우스트 속편, 이것을 쓰고 그 이듬해인가 괴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괴테를 통해서 파우스트 1, 파우스트 2라는 그 글을 통해서 이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학적으로 많이 그렇게 지어낸 픽션이죠. 괴테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게 하지만
실제로 논픽션이라고 할 만큼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 그겁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와 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 마르가레타, 무슨 그레첸이다,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유럽의 정신문화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파우스트가 말하자면 오늘날 인문과학을 통달하고 신학과 철학과 역사와 이런 것을 다 통달하고 그 다음엔 과학과 이런 것도 전부 통달하고 심지어는 악한 세계, 악마의 세계까지도 전부 다 마스터로는 지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전체를 다 파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파우스트가 15세기 때 살았던 인물로서 오늘날 컴퓨터 문명을 예언을 했어요. 그건 컴퓨터라는 말은 안 썼는데 호문쿨루스다. 호문쿨루스는 기계인데 인간을 닮았어요. 사람처럼 생긴 기계입니다. 로봇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나는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거 프로그램이죠. 생각만 해서 그놈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런 동작은 그놈이 한다. 그러면은 쇠붙이로 만들었을 때 나는 이 생물학적으로 되는 육체니까 뜨거운 데 가면은 뒤고 나는 죽는데, 그 쇳덩어리를 만든 인간처럼 된 놈을 뜨거운 데다 집어넣으면 그 녀석은 그 열을 인내하니까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하는 모든 명령과 그거는 내가 머릿속에서 하는 거를 지시를 한다. 이러면 오늘날 로봇, 즉 컴퓨터 문화, 이런 것을 이미 파우스트는 생각하고 호문쿨루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또 메피스토펠레스와 많이 의논을 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두 사람이 강의를 하죠. 하면 이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라이프치히인데, 괴테가 라이프치히에 파우스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아우에르바하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우에르바하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커피숍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합한 거. 거기서 음료수도 팔고, 그 당시에 파우스트 당시에는 커피가 없었는데 어쨌든 맥주는 있었어요. 맥주를 또 파우스트가 개발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치즈나 무슨 소시지나 이런 것들을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파우스트가 알아냈어요. 파우스트는 이 지구의 모든 그것을 파악했으니까, 무슨 미생물들이 무슨 뭘 분해해서 시체가 썩는 거, 에서 다 없어지는 거, 또 그 다음에는 음식이 상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말해주면은 음식이 변하는 거, 그렇게 숙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마스터했기 때문에 우유를 숙성시키면 치즈가 되고, 또 고기나 이런 것들을 좀 상하게 되고 그러면 얼른 그거를 삶아서 소시지나 이런 거를 만들고, 이래서 오래 가는 거. 소시지를 만들어서는 그 짐승의 장이 있어요. 장의 내부를 다 드러내고 장 껍데기만 되는데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마른 채로 그냥 매달아 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우스트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맥주와 소시지와 치즈와 이런 거를 그때 당시 처음 만든 거를 서브하면서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강의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이랬다는 그 레스토랑이 있고 술집이 있어요. 그게 라이프치히의 아우에르바하 켈러입니다. 켈러는 지하다. 지하인데, 지하에 있는 공간인데, 거기 이름이 아우에르바하입니다. 아우에르바하 켈러 지하.
그 아우에르바흐 레스토랑은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 벽에 파우스트가 맥주통을 굴리면서 나와가지고 그 통에 앉아가지고 강의하고 옆에서 또 메피스토펠레스가 뭐 어시스턴트하고 뭐 이런 거를 그려놓은 그림이 벽화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조각을 했죠. 벽에다가 돌로 됩니다. 조각을 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그 드라마를 작품을 쓰기 전에 거기 가서 실제로 파우스트가 존재한 인물이었다, 그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 괴테 이전에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 놨고, 거기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실제로 거기 와서 강의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장소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이랬다는 거, 이런 거를 해서 역사적으로 그걸 많이 자료들을 수집을 했어요. 사실은 괴테 이전에 영국 사람이 마를로우라고는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파우스트에 대한 독일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부 역사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The Tragical History of Dr. John Faust. 이게 영어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파우스트 박사의 아주 비극적인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우스트가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살았고 이런 거를 쭉 서술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 1530몇 년도에 파우스트가 실제로 살아서 죽었다 하고, 난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쓴 글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영국 사람 마를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 1600 몇 년도에 파우스트에 대한 히스토리를 썼습니다. 그거를 괴테가 참고했어요. 영어로 된 거지만 참고해가지고 파우스트가 실제로 존재했었다. 그건 영국 사람이 연구한 그 파우스트에 대한 히스토리, 아주 트래지컬 히스토리, 이걸 했는데, 왜 그런 비극적이냐? 이건 파우스트가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의 그 능력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고자 원치 아니하는 것까지,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생명나무의 비밀을 인간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시켜서 캐룹들을 시켜가지고 화염공으로 이걸 지키라, 뭐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 생각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신적 인간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금지한 사항들이 있다. 그런 거를 알으려면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 악의 세력을 동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비슷한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 중에는 또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신적인 세계에 있다가 불을 훔쳐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류들에게 불이라는 걸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문화가 열 문화 아닙니까? 불을 사용한 문화죠. 불이 없으면 인간의 문화는 존재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문화는 열 문화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얘기하는 모든 법칙은 테르모다이나믹이다. 아주 다이나믹한, 능동적인, 열의 능동화, 이런 것이 물리학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그 인류의 문명은 열 문명입니다. 열을 가지고 있는, 열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도 체온이 열이 있어 36도 5분라는 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불이나 그 가열하는 거 가지고 많이 음식도 열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부 열 문화입니다. 이런 것을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세계에서 훔쳐가서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뭐 이런 것이 파우스트 이전에 있었던 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요거는 인간들이 알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감춰놓은 거, 그것까지 알아낼 마음이 있다. 알아낼라 치면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악의 세력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의 그래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강한 거예요. 그런 것이 사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플러스라 그러면 메피스토펠레스의 능력은 마이너스죠.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파우스트가 말하자면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악마의 존재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알고 싶다. 이런 겁니다. 초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경지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고 그런 것이냐. 그러나 뭐 파우스트는 그때 당시 16세기에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주가 얼마나 크냐, 또 우주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느냐, 이런 것은 파우스트는 몰랐었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나 지금 20세기와 21세기 때는 이제 허블 망원경을 또 내리고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을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빅뱅이 있고 난 이후에 40만 년 동안에 개발된 그 초기 우주가 암흑기에 4억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했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거를 허블 망원경으로 알아낼 수가 없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는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임스 웹 텔레스콥을 금년에 라그레인지 포인트 L2에다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기서 이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 빅뱅이 생기고 난 이후에 약 2억 년이 경과한 상태까지 도달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년에서 4억 년의 마지막 그 모든 것이 청명해지고 그때부터 우주 전체들이 생성되는 그 직전, 거기서부터 과거로 2억 년, 그러니까 빅뱅이 터지고 나서 40만 년 지난 그 우주가 그 초기 우주가 그때부터 4억 년 동안 그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암흑기의 절반 정도예요. 즉 2억 년, 그러니까 빅뱅이 터지고 나서 2억 년, 그 2억 년 안에는 40억 년이 포함되죠. 그까지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제임스 웹 텔레스콥의 지금 임명입니다. 그걸 올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과거, 이것은 우주를 연구하는 말하자면 우주고고학에서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 큰 공헌을 하고, 즉 파우스트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특수하게 제조된 망원경이 우주 전체에 생성되기 그 이전의 모습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데서 지금 파우스트 얘기를 왜 하느냐. 파우스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비밀 전체를 알고 싶어 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137억 년 전에 빅뱅이 터졌는데 우주 전체가 250억 년 됐는데 137억 년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또 까마득한 아득한 세월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137억 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우리 태양계는 또 거기에서 90억 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해서 지금 태양계의 나이가 한 45억 년 됐다. 그런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지식을 파우스트가 그때 당시 15세기 때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알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의 힘을 동원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그것은 악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어떤 입장을 가지셨냐,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했었다. 결국은 파우스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존재로 됐는데 메피스토펠레스와 마지막 토론했던 그날 밤에 파우스트가 그냥 잠적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데 막 지옥으로 갔다 뭐 이렇게 전해오는 것이죠. 그런 파우스트가 천당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러면 오늘날 파우스트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웹 그 텔레스코프를 만들고 우주를 연구하고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사정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 이런 것이 파우스트의 옛날의 마음인데 지금도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우스트는 그때 당시 일반 평민들에는 어떻게 비춰진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 그러면은 있어야 할 거는 망각하고 해야 할 거는 모르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길러서 교육시키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파우스트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바보로 보이고, 저 사람 아주 바보다 이거야. 무능하다 이거야. 직장도 없고 뭐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야. 이렇게 투영됐으나 그 당시에 파우스트는 우주를 이해하고 모든 그 하나님의 사정과 자연의 원리 원칙과 인간 세계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반인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였다, 그런 거죠.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사회학적으로는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아주 나쁜 걸 많이 했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기꾼이다. 독일 말로는 바보는 나르, Er ist ein Narr. 파우스트는 바보다, 형편없는 바보다. 그 다음에 Er ist ein Charlatan. 샤를라탄이라는 건 독일 말로 사기꾼입니다. 그놈은 파우스트는 사기꾼이다. 여기서 피해주고 저기서 피해주고 남의 돈 받아서는 안 갚고 자기 하는 일을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의 눈에는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이고 뭘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샤를라탄이다, 샤를라탄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일반인에겐 투영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영국의 마를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파우스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1480년인가 나서 1530년인가 그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오래 살진 못했으나 그 60세 이때까지 살은 것 같은데 그 파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양면성이죠. 바보 같으면서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능력이 굉장히 많고 모든 것을 마술처럼 보이는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맥주도 만들어내고 그 소시지 치즈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그건 굉장하죠. 그것이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굉장히 많았다. 이래서 그 파우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영국 사람이 파우스트의 무슨 아는 누구 친구나 파우스트를 만났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기록한 문헌이 없나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처음으로 요한 파우스트 박사 닥터 요한 파우스트의 트래지컬 히스토리다, 아주 그 비극적인 역사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것이 괴테가 탐독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그걸 탐독해가지고 파우스트 1권과 2권을 썼는데
괴테의 생애 전체는 파우스트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글을 쓰고 그냥 아주 문하고 또 음악도 하고 또 하고 그 괴테 자신이 파우스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재다능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거를 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파우스트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파우스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평생 거의 60년 동안을 이 사람은 파우스트 생각만 한 사람이에요. 괴테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우스트라는 대작을 썼는데 괴테가 그 밖에 다른 글도 많이 썼어요. 그러나 그 파우스트 1권, 2권이 제일 유명한데 그 속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오늘날 이러한 존재들이 전부가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랑하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냐, 나만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 타이타닉을 제조했을 때 그 제조한 엔지니어 안드리우스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배를 만들어서 인간의 능력은 초월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지구 창조된 지구는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만든 타이타닉은 안 가라앉는다, 이런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했던 사람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타이타닉이 천여운항 때 완전히 침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20세기 초에 벌어졌고, 또 21세기 들어와서는 LHC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 한번 우리가 그걸 흉내내 보겠다. 그건 뭐냐, 양성자들을 빛의 속도로 막 가속시켜가지고 그놈을 충돌시켜서 양성자가 부딪혀서 딱 터지면 빅뱅이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빅뱅이 터져가지고 그때 아주 미립자들, 소립자들이 뭐가 과연 신의 입자가 생겨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해서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능력 이상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파우스트의 생각이다. 이미 15세기 때부터 파우스트가 그러한 인간의 그 교만의 극치, 이런 데까지 도달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시대에 지금 나 역시 뭐냐, 파우스트와 나, 닥터 파우스트와 나, 이렇게 비교할 때 공부 많이 해서 우주를 연구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런 걸 연구해서 강의도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나사에서 연구한 연구 업적과 유럽에서 연구한 에사의 연구 업적을 총망라해서 공부해서 오늘날 우주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 토성의 그 위성이 있어요. 토성의 달, 20개의 달 중에 제일 큰 겁니다. 그 타이탄에는 지구처럼 비도 오고 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그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가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 또 탐사선도 카시니를 보냈었어요, 토성에. 이래서 토성의 타이탄이라고 하는 위성에까지 뭘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연구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제가 우주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총망라해서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시작된 초기에는 모든 음악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음악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음악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은 음악과 우주와는 차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려면 음악을 이해해야 되고, 음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주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거의 20년 이상을 우주 연구와 음악하는 그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파우스트처럼
보통 사람들은 바보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야. 바보다 이거야. 이렇게 됩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이 모른다는 거하고 통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바보, Ich bin ein Narr wie Faust. 한때 파우스트처럼 나는 아주 바보다. 독일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Ich bin auch ein Narr wie Faust. 그렇다. 그 다음에는 또 Ich bin auch ein Charlatan wie Faust. 나 역시 파우스트와 마찬가지로 사기꾼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하자고 그런 건 남의 전화를 막 쓰고, 그래서 그 전화값을 남이 내게 만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주 연구를 하려면은, 나사니 뭐니 예산이 그런데 연구원 사람들하고 1시간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국제통화료를 내가 돈을 좀 못 낸다. 그럼 난 그래도 돈이 없어도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만만한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너 휴대폰 내 이름으로 좀 하자. 그래가지고 쓰고서는 국제통화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애매한 사람이 국제통화를 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또 불량 걸리고. 이런 피해를 주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막 음악하게 만들고 오케스트라 돈 안 주고 뭐 이래가지고 전부 사기꾼. 저 사람이 하는 거 행동을 보면은 정말 사기꾼의 행동이다. 이래서 또 고발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현대판 파우스트다. 이런 생각과 함께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가, 김정야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현대판 닥터 파우스트다. 겸해서 아주 바보다. 아인 나르 바보고 사기꾼이다. 아인 샤를라탄. 파우스트가 당대에 두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바보다 하는 거하고 사기꾼이다 하는 거. 그러나 그 사람은 오늘날 어떤 사람으로 남았느냐. 괴테가 파우스트를 연구해서 작품에다가 실려가지고 파우스트가 어떤 사람이냐. 괴테는 자기 60년 동안 파우스트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파우스트를 잊을 수 없이 파우스트만 숭상하고 그 파우스트에 나쁜 점도 있지만 그 파우스트 때문에 인류 문화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 모든 안에는 파우스트와 같은 충동, 내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싶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악마와 결탁하는 거,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무슨 직업을 가지느냐? 메피스토펠레스가 악마로서 파우스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뭐냐? 내가 성직자가 되면 어떻겠냐? 파우스트를 시험하는 거죠. 파우스트가 성직자가 되려면 개그맨이 돼야 되고 말이요. 쇼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이죠.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지 성직자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답변을 한다던가. 그러면 법관이 되면 뭐 어떻게 하느냐? 법관이 되게 되면 자기는 죄가 있지만은 자기는 감옥 안 가고, 엉뚱한 사람, 죄 있는 사람 말이야, 벌 줘가지고, 선고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그건 나쁜 놈이다 이거야.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말이지, 자기 죄는 안 묻고 남의 죄만 해가지고 감옥 집어넣냐? 이런 게 법관이냐? 그렇다, 법관은 그런 거 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파우스트가 얘기하는 거. 옛날 욥기에 나오는, 욥기에 엘리야훈이 뭐니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질문,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야. 이런 막 질문하고 할 때 사람은 그 비슷한 분위기의 얘기입니다. 이래서 메피스토펠레스와 그 파우스트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 이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종교의 그릇됨, 법관의 그릇됨, 모든 자선 사업을 하고, 무슨 이 복지 사업을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다른 짓 하고 챙기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비리, 이런 것들을 이미 그때 당시에 다 얘기한 내용들이 대화가 있습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간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간이 과학을 하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타이탄이거나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되면은 결국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무시한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 파우스트이즘입니다. 이거 파우스트주의, 파우스트이즘. 이러한 것이 오늘날도 팽배하다. 그런 데서 결국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많은 걸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했으면 악의 세력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에 최전선의 앞장에 서야 마땅한다. 파우스트가 그걸 망각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메피스토펠레스와 결탁해서 악과 결탁해서 결국은 악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 파우스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높이 존경하고 이러한 길로 갔더라면은 우리에게 후손들에게는 파우스트는 상당한 참된 교사요, 참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천사 같은 존재로 남을 뻔한 것이 파우스트였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으로서 파우스트 박사와 나, 독일 말로는 Dr. Faust und ich 라고 하는 제목의 이 강의를 마칩니다.